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상철 선생님 발제 부탁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제를 맡았습니다. 저는 그 총연합회 자문위원이고 노동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입니다. 아마 여기 상인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오래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인들과 같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가장 답답한 부분은요, 여전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전근대적인 개발 방식들이 꾸준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늘 어떤 보고서의 문구 하나로 한 번 찍혀져 나오면 다시는 재검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숫자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수행한, 2006년도에 수행한 타당성의 숫자가 물경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타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방식인 건지, 저는 수협의 현대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부분이 제일 답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하고 집행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계획은 2005년도, 6년도에 마련된 그 방침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시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적 관점이 생겨야 됩니다. 하지만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협력적 관점이 아니라 지어놨고 너네들은 계약 해지고 명도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일방의 요구만 계속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공공기관이라고 자임하는 수협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위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제일 답답한 부분인데요. 정말로 현대화 사업이 실패하면 그 실패의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이건 진짜 진지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 공무원들, 수협중앙회 회장이 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협은 여전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1조 2천억 원의 정책 자금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가 집니까? 서울시 지금 계속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그 리스크는 상인들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싸우는 건데 이것을 떼법이라고 목리를 부린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현대화 사업의 위험을 누가 가장 많이 지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을 많이 지는 사람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행정관료나 수협이 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매몰 비용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많이 얘기되는 사례입니다. 콩코드 56 혹은 뭐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예요. 근데 지금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부담을 지는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수협이 혹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태도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엉망진창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왕에 지어진 거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수협이든 서울시든 기본적인 입장은 이주를 전제한 협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주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대안을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최대한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KDI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면 정부는 투입된 재원에 상응하는 만큼의 소유권 혹은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고려되어야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협이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민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일종의 민간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재산을 혹은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만약에 수협을 통해서 국고보조를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 그 돈에 상응하는 지분을 획득하든지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죠? 수협은 해양수산부는 이런 조치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협이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뭘 근거로 1,500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그것을 사유재산화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되는 겁니다. 이미 2005년도에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십시오. 서울시가 시장 소유권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수협이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계산하면 됩니다. 수협이 매입한 것에 현재까지의 평가에 뭐 미래 가치를 계산해도 좋고 어쨌든 합니다. 그리고 기환수액 매년 수협 중앙에는 시장 운영을 통해서 잉여금을 100억 이상씩 갖고 갔습니다. 이것은 노량진 수산시장 주식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환수액 계산하고 기투자 국고보조액을 하면 실제로 서울시가 이 시장 소유권을 환수하는 데 대한 비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지금 공공시장인지 민간시장인지 그 지위가 헷갈립니다. 공공시장으로서 국고 지원을 받았으나 수협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민간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지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저는 서울시의 무관심 혹은 방치가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971년 6월의 일입니다. 원래는 염천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으로 이전하면서 상권 형성을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이 나서서 경매장 내에 점포를 내주었습니다. 그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판매 상인이 있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행 법이나 조례에 판매 상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판매 상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0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내 판매 상인들은 소장농입니다. 관리회사가 하라는 대로 임대료 올려달라 그러면 무슨 근거도 묻지 않고 임대료 올려줘야 됩니다. 수수료 다 올려줘야 됩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조차도 노량진 수산시장 신시장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경매 잘 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실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좁은 의미에서의 시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관광객들, 서울 시민들 노량진 수산시장 갈 때 경매 보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판매 상인들의 그 역동성과 거기서 파는 생선을 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 상인의 지위를 어떻게 해서든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일본의 쯔키시 시장의 부분입니다. 일본의 법도 판매 상인에 대한 지위가 관계인 등 정도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쿄도가 법에 있는 관계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초밥집 몇 개, 소매인 몇 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의 대표가 시장 운영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매년 그 개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조례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 조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밖의 시설 사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밖의 시설 사용자가 사실은 판매 상인들입니다. 이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농안법에는 그 시설 분류표상 기타 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에는 그 밖의 시설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하면 충분히 판매 상인의 법적 지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관리비 수납고지서입니다. 일반 상인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런 관리비 수납서를 다 받습니다. 하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은 이런 관리비 세부 내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협중앙회에서 자회사로 설립한 관리회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반말 욕설은 기본이고요. 명절 때 물품 요구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 비공개하고 얼음 회수 등 계약관계 불투명합니다. 하루아침에 얼음값 인상되고 해수값 인상돼도 이 상인분들은 왜 그렇냐라고 하는 근거를 따질 수 없는 게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리회사와 상인관계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회사 관행 바꿔야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법인 설립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출자한 조합 방식의 모델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상인들은 3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얼음과 해수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회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상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에 이걸 발표합니다.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부상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소위 미래유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규정을 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스스로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서울 내의 근현대 유산으로 지정한 겁니다. 자, 현대화 사업되면 저 유산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보였지만 44회 관광사진 공모전에 특별상으로 뽑힌 것이 눌러주십시오. 이겁니다. 왜 이 관광객들은 신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시나 수협은 그걸 답해야 됩니다. 왜 쾌적하고 안전하고 좋은 신시장으로 가서 건축의 사진을 제출한 게 아니라 더럽고 악취나고 무너질지도 모르는 구시장을 가서 이 사진을 한국을 상징하는 시장의 모습으로 찍었는지 그걸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시장 원형 보존의 원칙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물형 시장과 기존 시장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편익을 지금 당장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개장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초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금 건물형 시장과 기존 전통 시장이 분리돼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충분히 데이터 있고 검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장님이 한번 방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공청회를 청구한 상인들의 뜻, 시민들의 뜻을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용 실질적으로 현대화가 되는 시장을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떠면서도 엄청난 제안을 하셨네요. 서울시가 시장 소유권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수협의 시설 관리자 지위를 서울시가 다시 인수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법적 지위에 한몫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미래유산으로 계속 보존해야 됩니다. 그는 강제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안했고요. 시장 원형 보존을 위해서 당장 연구부터 좀 하자. 서울시가 그 부분에서 좀 앞장서 달라 이런 얘기를 좀 있습니다.